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KT통신 지하구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가 상당합니다. 시민 생활이 마비되고 또 일일이 집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때문에 이 통신 지하구를 국가 기반 시설 수준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산 지역의 통신 지하구는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을까요? 임선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 지하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여파로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휴대전화를 쓰지 못했고 주변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도 먹통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중요 생활 기반이 마비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이 부산 지역에선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일단 부산시는 통신 지하구가 몇 곳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구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 K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부산 소방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 지하구를 대상으로만 화재 방지 설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의 경우에는 50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점검 대상인 통신 지하구는 모두 13곳. 이 중 10곳에 대해 부산 소방은 지난해 특별조사를 진행해 4곳에서 소화기 내용 연수 초과 등 불량 내역을 찾아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길이 500m 미만의 통신 지하구입니다.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통신 지하구는 KT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뿐 별도의 외부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 지하구를 국가 기반 시설 수준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도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는 이곳은 지난해 8월 해운대구 문화 컨텐츠 컴플렉스의 문을 연 부산 글로벌 웹툰 센터입니다. 이곳에는 지역의 만화가 180여 명 가운데 44명이 입주해 있는데요. 현재 많은 작품들이 창작돼서 인터넷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연재 중입니다. 그동안 1년 남짓한 기간 입주 작가들이 올린 매출은 17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몇몇 작품들은 큰 인기를 끌면서 대만과 일본 등 해외에 진출하기도 했고요. 또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웹툰의 성장 잠재력은 높게 판단되고 있지만 정작 작가 상당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자세한 내용을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부산 만화 작가들의 보금자리인 부산 웹툰 센터가 생겨나면서 작가들의 활동과 연대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년 남짓한 사이 2차례 웹툰 축제가 열리며 만화가와 시민들 사이에 소통이 이어졌습니다. 인기 작품도 늘면서 영화와 게임사의 접촉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일부 작품은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지난 1년 동안 1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데드라이프 그 좀비의 만화가 있는데요. 지금 엄청 핫하거든요. 1, 2위를 다투고 있는 작품인데 그게 올해 또 나오게 됐고 그리고 뭐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되는 갱스쿨 같은 작품도 지금 또 올해 연재가 됐는데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다만 웹툰 만화가 보물처럼 쏟아지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불법 만화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다 다른 시즌2라는 이름으로 그 불법 사이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다른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까 작가들에게 어떤 치명상이거든요. 부산시는 웹툰 저작권 보호를 정부에 요청하고 해외 판로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IP로서의 그 확장 가능성을 두고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산업화 또 그 2차 제작물 제작 쪽으로 좀 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웹툰의 부가가치가 1조 원대로 추산되면서 부산 작가들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깜빡 잊고 묵혀뒀던 돈을 찾게 되면 마치 공돈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은행권만 하더라도 무려 2천억 원대 가까운 돈이 휴면 계좌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돈 쓸 일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내 계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예금은 없는지 조회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듣고 나니까 그 계좌에 찾아가지고 남은 돈이나 이런 거 제 거 숨겨진 돈 찾아서 좀 간식이나 이런 것도 사 먹고 하고 싶어요.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5년 이상 휴면 계좌 잔액은 1,892억 원. 이 중 부산은행의 5년 이상 휴면 계좌 잔액만 34억 원대로 3년 이상 5년 이하 거래 중지 계좌까지 더하면 55억 원대에 이릅니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 휴면 계좌만 200계좌, 모두 2억 원이 넘습니다. 은행권이 휴면 계좌와 예금 잔액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부산은행이 고객 예금 찾아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고객님께서 잊고 계셨던 소중한 금융자산을 찾아드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 중지자 계좌인 경우에는 대포 통장 방지를 목적으로 은행에서 중단된 계좌이므로 고객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부모의 스쿨뱅킹 통장, 군 복무 시 받았던 급여 통장, 대출 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등이 휴면 예금이 되지 않았는지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보험 등의 휴면 예금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서 부산교육청이 독도 교육용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할 때 제대로 반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도 교육이 한창인 고등학교 1학년 교실. 학생들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명백히 우리나라 땅에 해당하는 것은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건 교과서가 아닌 한 장짜리 자료. 부산교육청이 독도 교육을 위해 새로 개발한 리플릿입니다. 독도의 지리적인 위치와 행정구역은 물론 일본 교과서의 내용과 부당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인식을 넘어 일본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어떻게 서술돼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돼 있는지를 학생 스스로 찾아내 바로잡는 겁니다. 친구들과 직접 찾아보면서 밑줄도 긋고 근거도 찾고 하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뭔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자부심도 더 생긴 것 같고. 지리나 역사 수업의 한 부분에 그쳤던 독도 교육은 새 자료의 보급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에게는요,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산교육청은 이번에 개발한 교육 자료를 수업과 토론뿐만 아니라 탐구 활동과 체험 활동에도 활용해 앞으로 독도 교육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불황이 지속되기 때문일까요? 요즘 각종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훔친 카드로 명품 매장에서 마음껏 쇼핑을 한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히는가 하면 교수 행세를 하면서 대학교를 털다 검거된 절도범도 있습니다. 이 황당한 절도 사건을 윤파란 기자가 전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남성. 명품 매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물건을 고릅니다. 하지만 56살 정모 씨가 결제하려고 낸 신용카드는 훔친 것이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올 2월부터 부산, 대구 일대에서 13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털고 훔친 카드로 800만 원어치를 결제한 혐의로 정 씨를 구속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골프용품 매장만 골라 골프채, 비거리 측정기 등 6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29살 광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일부터 훔친 골프용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놨는데요. 이마저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교수 행세를 하며 대학교 강의실을 턴 혐의로 55살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일 낮 남구 대연동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현금을 터는 등
17차례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 승객들을 장시간 기내에 대기하게 한 에어부산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상에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대기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시간을 넘기면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30분 간격으로 지연 이유를 설명토록 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어제 새벽 짙은 안개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타이베이발 부산행 항공기 승객들이 6시간가량 기내에 대기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6개 분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표한 부산시 보육종합대책과 어린이집 비리 사건 등 사회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의회는 일선 어린이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오사카시가 2025 세계 박람회 유치를 확정 지은 것과 관련해서 부산시는 위협이 아닌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사카가 2025년 개최지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2030년 엑스포 유치에서 일본과 다시 경쟁하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에는 대륙 간 순회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유치전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우섭 선수가 35회 부산시장기 선거 볼링대회 남자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구 북구 소속인 최 선수는 오늘 오후 대연 킴스볼링장에서 열린 최종 결승에서 8개 스트라이크를 치며 257점을 기록해 부산시청 소속 최용규 선수를 64점 차로 대파하고 우승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부산 남구청 김희빈 선수가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우승 선수에게는 남자 200만 원, 여자 100만 원의 상금과 우승기 등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스웨덴의 금속 혼합 분말 제조기업인 회가네스사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4,700만 달러 투자를 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마크 브레이스웨이트 회가네스 아태 지역 총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증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회가네스사는 지난 2014년 미움 외국인 투자 지역에 생산 공장을 가동한 지 4년 만에 신증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자 자격증 시험장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최 측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부산 모 대학에서 치러진 교육부 공인 한자 자격증 시험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채팅방에 주관식 답안을 공유한 응시생들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